황보선의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방금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요즘에 사람 만나시면 인사를 어떻게 건네야 할지 난감한 경우 겪으신 적 없습니까? 코로나19로 고난을 겪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예전처럼 단순히 안녕하세요 라고 묻는 게 신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죠. 코로나19 상황에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은데 이분들에게도 인사를 해야 할 때는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기도 참 그렇고요. 하지만 달리 바라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무심코 던지던 인사말 대신에 이제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면서 대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괜찮은 뉴노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별 인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제목의 프랑스 샹송 Comment te dire adieu란 곡, 프랑스와즈 자르디라는 여성 가수가 1968년에 낸 그런 곡인데요. 상당히 들어보시면 친숙할 겁니다. 오늘 이 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도 삶은 달걀 좋아하우? 그럼 기자 사랑방에서 만나요. 흥미로운 스토리로 토요일 오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기자 사랑방, 기사랑 식구들 소개해드립니다. 황보선의 스토리, 막강 스토리텔러들. 자, 신홍진 기자 나오셨고요. 네, 비주얼 전문 신홍진 기자입니다. 네, 윤현숙 기자. 안녕하세요. 아하. 자, 벌써 5월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들 좀 보내셨습니까? 글쎄, 이제 제가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시간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네. 막 가고는 있는데 이 코로나 덕분에 좀 더 강탈당한 그런 느낌? 네. 요즘에 또 이제 슬슬 기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름용 마스크라는 걸 이른바 팔길래 사봤습니다. 요즘에 기능성 뭐 KF94니 80인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기능성은 둘째치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고 네. 더워서 일단 얇은 거, 뭐 기능성은 배제하고 얇은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기능성보다도 사람들 간에 서로 이렇게 안심을 해야 되는 예. 내가 이걸 끼고 있다 버스 안에서 끼지 않고 있으면 왠지 좀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것 때문이라도 네. 그래서 요즘 여름용 마스크라는 게 나오는데 뭐 성능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윤현숙 기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저도 네. 전 국민이 다 비슷하시겠지만 코로나 걱정만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상반기가 훅 지나갔네요. 그렇죠. 마스크 어디서 사나,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나, 회사에서 우리 팀에서 확진자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고, 네. 계획 세우고, 알아보고 이러면서 벌써 상반기가 훌쩍 지나간 것 아직 같습니다. 6월달 한 달 남았으니까요. 한 달 남았군요. 예. 네. 다 갔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 네. 너무 거의 슬퍼요. 다 갔네요. 예, 거의 예. 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출산율 또는 이혼율 이런 게 어떻게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그거 혹시 이게 아세요? 집집마다 요즘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이혼이다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제로 저희 한국에서는 네.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3월 기준이긴 하지만 이혼이 작년 기간보다 한 20%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줄었다고요? 네, 아주 이례적으로 줄어든 거라고 하는데 갑자기 사이가 얼굴을 보고 있다 보니 좋아졌다 이런 그럴 일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네. 역시 코로나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 오히려 법원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법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법원도 가야 되고 원래 서류도 떼려면 주민센터도 가야 되고 이래야 복잡하죠.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진 건 아니고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상황은 달라요. 중국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코로나19가 막 번지기 시작했을 때는 그쪽에서는 오히려 이혼율이 급등했다. 이런 왜? 기사도 있었거든요. 네. 요즘 우리가 좀 다른 얘기인데. 적당한 거리가 좀 필요했군요. 예. 그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저것 참 많이 뭐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에서는 그랬고. 자, 5월의 마지막 스토리 만나보겠습니다. 기자 사랑방이 뽑은 첫 번째 뉴스, 코로나가 바꾼 일상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중교통의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버스, 지하철은 물론이고 비행기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요. 아이들은 2차 등교를 시작했죠. 학교를 보내도 걱정, 안 보내도 걱정이란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학교 방역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5월 26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출연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또 기본적으로 뭐 온도 체크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할 텐데 그 교육 현장의 방역 대책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교수님 봤을 때? 일단 완벽할 수는 없는데 예. 나름 노력은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근데 예. 일단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신경 쓸 건가에 대한 고민들 더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이 손위생 잘하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 말을 잘 듣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손위생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매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마다 손위생 할 수 있게끔 잘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학년의 경우 또 이게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날씨가 더워져서 과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마스크 착용 부분이 제일 걱정이어서 예. 그래서 일단은 마스크는 어떻게든 계속 이제 잘 착용하도록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많이 덥지는 않으니까 환기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해서 예. 일단 혹시라도 마스크 착용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제 환기나 이런 걸 통해서 환기랑 또 환경소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날이 더워지니까는 이제 뭐 KF94 마스크는 꼭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또 애들이 KF94 쓰기 힘들어요. 또 숨차고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아이들용으로 적게 나온 이제 KF80 마스크나 소형 뭐 덴탈 마스크 이런 부분들을 쓰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애들도 답답하면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답답하지 않은 환경을 바랍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교실에 있을 아이들이 대견하기도 또 짠하게도 여겨진 이번 주 또 한 번의 긴장 상태가 펼쳐졌죠.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 속출한 것인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는 사실상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요. 물류센터의 허술한 방역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물류센터의 환경은 어떤 상황일까요? 5월 28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일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하는 사람이 가끔 보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답답하긴 한데 이거를 사람들이 반만 쓰거나 아니면 가끔씩 벗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육체 노동이 동반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게 많이 불편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온도 차이 때문에 이게 마스크에 물이 생기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네. 쓰고 있는 분도 계셨지만 어쨌든 안 쓰고 있는 분도 있었고요. 네네네. 예. 근데 그 부천 쿠팡 물류센터가 하루에 1,300명 정도가 근무한다라고 하는데 네네네. 근무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하는 공간은 사실상 되게 넓어요. 예. 근데 이제 막 식당이나 예. 뭐 흡연 부스 이런 데에서는 아하. 이제 다들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버스, 셔틀 버스나.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취약해서 이렇게 감염자가 급증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일 큰 거는 제 생각에는 구내 식당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다 벗고 예. 이렇게 밥을 먹는 공간이다 보니까 예. 네, 사실 그거랑 이제 막 흡연 부스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벗고 그렇죠. 다 하시잖아요. 흡연 부스에서 마스크 벗고 담배 연기를 내뿜기 때문에 비말이 많이 퍼질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로 시작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제 100일쯤 되니까 이제 뭐 일상이 됐다고 봐도 되겠죠? 네, 지금도 뭐 앞에서 마스크 그러긴 했는데 제가 이제 가끔 마스크 이제 갖고 나오는 걸 이제 깜빡깜빡해서 네. 아예 그냥
지갑 사이에다 일단 끼워 놓습니다. 지갑 사이에? 예. 뭐 지갑은 이제 들고 나가게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들고 다니는 가방 속주머니에 이제 예비용으로 하나 넣어 놓고요. 예. 그리고 사무실에도 이제 가능하면 네네. 뭐 좀 썼던 거라도 예. 뭐 궁하면 이제 바로 쓸 수 있도록 네네네네. 예비용으로 좀 그렇게 해갖고 다닙니다. 마스크가 이제 예. 필수품이 돼버렸죠. 거의 뭐 예.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아하. 윤혜수 기자는 어떻게? 뭐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뭐 약속이나 이런 거 잡는 것도 서로 다 부담스럽다 보니까 요즘 네네. 뭐 안부도 거의 다 전화로 묻고 이런 예. 것들이 일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뭐 저도 신흥진 기자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뭐 화면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제 포켓에 넣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하나씩. 많던 마스크가 어느 순간 한 번에 싹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뭐 건망증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면 가방에서 한꺼번에 다 튀어나온다든지. 아, 그래요? 비주얼 신흥진이 아니라 뭐 예. 다른 뭐 별명을 붙여야 할 것 같은데. 뭐 인간적으로 좀 네. 좀 그런 건강 허술한 네. 구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실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잡을 때 보면 음식점에 기본적으로 이름이 따로 있는지 이게 격식이 돼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먼저 확인하고 저는 이제 비싼 식당인데 그런데. 뭐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아니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예. 예, 어쩔 수 없이 네. 예 그런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걱정되는 현장들 좀 많이 두 분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아무래도 학교죠. 뭐. 학교가 제일 걱정되죠, 사실. 그래요. 그 뭐 예. 애들이 이제 뭐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집단 생활에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각자의 아이들 하면 다 뭐 금지 오겹 예.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 아이들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요. 예. 예. 이 학교 보내면서 걱정되는 거 여러 가지 정말 많은데 예. 이렇게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학교에서 교과서 내용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애들끼리 서로 생활도 하고 놀이도 하고 선생님하고의 관계 형성 뭐 이런 거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은데 네. 지금 뭐 학교를 간다고는 하지만 뭐 격일, 격주 예. 이제 그런 거의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라는 게 예. 예전하고는 그 수준이 다를 것 같아서 네. 참, 아무래도 교육 환경이 좀 아무래도 좀 그렇고 예. 이렇게 저학년 아이를 네네. 키우고 있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 지금 격일로 예, 뭐 예. 한 주에 2번 정도 나오게 이렇게 네네.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예. 아이들이 지금 한 반이 됐는데 절반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예. 어쩌면 무슨 이게 계속 오전오후반도 아니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이 사태가 만약 계속 길어진다 그러면은 예. 같은 반 아이들을 다 못 만나고 한 학기가 다 끝나고 예. 한 학년이 다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이제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서로 예. 확진되는 사례도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아이들은 수업 끝나면 뭐 학교 놀이터에서 놀거나 뭐 그렇죠.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예. 그런 것도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중에 일환인데 네. 뭐 끝나면 다 우르르 다 흩어지고 부모님들이 데려가거나 네. 뭐 정말 예전에 옛날 봤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런 일상들은 다 사라졌네요. 아,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뭐 차라리 그냥 1년 건너뛰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의견도 글쎄요, 뭐 시청자 게시판 있는 것 제가 같아요. 그쪽을 네네. 좀 자주 들여다보니까 나오는데 아예 그냥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전부 다 1년 유급시키자라는 그런 극단적인 네네. 말도 나오긴 하는데 예. 사실 뭐 그런 말을 하기야 쉽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그럼 대학교 1학년 2번 다니고 뭐 이런다는 네. 게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오죽 답답하면 그런 네.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네. 뭐 현실적으로 너무 지금 땜빵식으로 네네. 뭐 2차 개교를 등교했다가 또 지금 확진자 나오면 하루 나가고 폐쇄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아예 유급을 하자 아니면 9월 학기제를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예. 이런 사실상 이야기들이 1학기는 끝났다고 봐야 네, 되니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당국도 좀 네네. 이렇게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런 전대미문의 상황이라 예. 대처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예. 이런 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는 또 사실 애들은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좀 좋은 편인데 네. 전 부모님이 사실은 좀 더 걱정입니다. 뭐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는데 예. 이 노인들한테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면 결국 그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전 오히려 애들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좀 더 걱정인. 아, 그렇군요. 예. 이 코로나19가 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참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네네. 예. 힘없고 건강하지 않고 이제 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예. 이른바 흔히 말하는 노약자 중에서 특히 노인들이 참 특히 많이 취약한, 위험해지는데 네. 취약하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만 하면은 이 코로나 국면이 마무리되지 않나 이렇게 싶었는데 이제 방금 들으신 대로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이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직전에 예. 들었던 인터뷰에서도 예. 관계자분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렇게 식당이라던가 흡연실에서 이 거리두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예. 뭐 흡연실에서는 마스크 내리고 담배를 피시기도 하고 뭐 침도 뱉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굉장히 퍼지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고 예. 생활 방역 수칙 이런 것도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방역 당국은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검체를 채취를 했는데 작업자들이 쓰던 모자라던가 작업복 이런 데서도 예. 신발 이런 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고 해요. 아.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부천이나 원흥 쪽 고향 원흥 쪽에 있는 네네네. 곳에서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이 수도권이 아시다시피 인구가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예. 통근이나 통행하는 예. 사람들도 많고 네네. 이런 점에서 방역 당국이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죠. 뭐 어디 쿠팡만의 문제일 리는 없잖아요. 예, 모든 곳에 그렇죠. 다 그럴 텐데 예. 이 뭐 저도 이제 뭐 사람이다 보니까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내에 좀 나가긴 하는데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전에 이제 유행했던 홍대나 이태원 같은 곳은 네. 저도 이제 아, 예. 방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데 네. 근데 거기를 제외하고 다른 데를 가보면 솔직히 이전과 다른 네. 바는 별로 없습니다. 어. 뭐 술 한잔 먹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마스크는 다 안 하고 식당에서도 마스크하고 밥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 이제 좁은 공간에서 한 사람이 뭐 비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네네. 뭐 그 다 하는 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네. 그거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글쎄 뭐 담배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이제 거의 예. 많이 줄여서 이제 거의 끊기 직전의 단계긴 한데 예. 앞으로라도 이제 뭐 담배 때문에 또 이번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혼자 피워야 될 것 같은 술도 집에서 많이 혼자 먹었는데 네. 담배도 이제 혼자 피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혼술에 이어서 예. 어떻게 해야 돼요? 혼흡? 뭐 혼깃? 약간 홍치스럽긴 하네요. 뭐 하여튼 말아서 하시고 그거는. 예. 예. 이제 사실 코로나19로 이 비대면 구매가 늘어나면서 이곳 같은 이제 물류센터가 이제 능고 뜰 새 없이 바빴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네. 뭐 요즘에 인터넷 쇼핑이 대세긴 한데 예. 최근에는 뭐 대세가 아니고 그냥 생활 예. 그냥 그냥 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것처럼 아하. 소위 말해서 뭐 마트에 뭐 물건 사러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 벌써 예. 뭐 집에 있는 분이 이제 팔척 뛰시고 어떻게 마트를 예, 가냐 예.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정도였으니까 안 그래도 많았던 인터넷 쇼핑이 네. 사실 더 많아졌죠. 그래서 뭐 쿠팡도 사실은 굉장히 바쁜 시기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쿠팡이나 이번에 또 확진자가 발생한 마켓컬리 예. 다 원래 당일 배송, 뭐 예. 그 새벽 네. 배송 이런 걸로 유명한 네. 그런 인터넷 업체들인데요. 이용 안 했던 분들도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처음으로 이용하시거나 네, 이러면서 예. 처리해야 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폭증을 했어요. 네네.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네. 코로나로 특수를 누렸다고도 볼 수 오히려 있는데 그런 게 참, 많이 기사 나왔어요. 많이 처음에는. 나왔어요. 네, 이제 새옹지마처럼 네. 된 거죠. 네. 예. 근데 이게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물류센터에서 네. 나온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게 예. 여기 일하는 분들이 단기 뭐 계약직이라던가 아르바이트 예.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확진자들 보면 콜센터 직원분들도 나오거든요. 예. 평일 주중에는 콜센터에서 콜센터 일하다가 하시고. 이제 주말에 네네. 물량 많을 때 이제 네네.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종의 뭐 플랫폼 네네네. 노동자라고 하나요? 취약한 비정규직가 또 나오네요. 오늘. 네, 예.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 노동 환경이 불안정한 원래 그런 분들이 이제 투잡 네네네. 이렇게 네. 일종으로 투잡, 뛰었던 해마리 거죠. 투잡이죠. 네. 네네. 그러니까 들쭉날쭉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 안 나오셨 예, 한 번 나오고 예. 안 나오신 분도 있다고 하다 보니까 네. 추적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나마 이런 클럽보다는 좀 낫다고 하던데. 예. 뭐 아무래도. 예. 아주 생업 때문에 이제 나온 생업이잖아요. 것인데. 아무래도 그런 예. 특정되지 않은 네네. 어떤 대중이 출입하는 곳보다는 낫기는 예, 예. 하겠지만 네네. 그래도 워낙 일반 많아서. 회사라던가 작업장, 예, 예. 공장하고는 또 차별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차이가 예, 있다 예. 보니까 많은 거죠. 네. 코로나가 바꾼 일상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 노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특히 걱정하는 가족을 뒤로 한 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내던진 수많은 영웅들,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 2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한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현아 간호사입니다.
메르스 때 간호사의 편지로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셨던 김연아 간호사인데 사실 2017년도에 간호사 일은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대구에 의료 지원을 가셨어요. 네, 약 한 달 정도 다녀왔는데요. 아마 간호사라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지원했던 당시가 하루에 9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던 때였고, 네. 갑자기 늘어나는 환자로 이제 그러니까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기존에 또 확진받았던 분들이 중증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면서 중환자실에 이제 그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환자실 20년 넘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굳이 안 가셔도 됐잖아요. 간호사 일도 그만두셨고 또 어머니하고 네. 사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말리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메르스는 사실 전염력이 그렇게 세진 않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염력이 워낙 강하니까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도.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대구에 계시거든요. 예, 대구에 이제 계시는데 제가 처음 이제 가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어머님이 그러셨죠. 그 메르스 사태 이후에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겼는데 왜 또 그런 고비를 그런 위험을 부릅쓰냐 이렇게 말리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고 꼭 안 걸리고 오겠다. 마스크를 오래 써서 이 콧잔등에 밴드를 붙였던 한 간호장교의 사진도 떠오르는데 그 의료진의 헌신, 고충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우리 YTN 대구지국의 이윤재 기자라고 있습니다. 예, 이윤재 예. 기자가 그 당시 방호복 이 레벨 D 급의 방호복을 입고 레벨 현장 D.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네. 아주 힘겹게 이제 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단 무겁고 덥고 이런 거는 뭐 이미 많이 알려졌으니까 뭐 예, 예. 다들 아시겠지만 그 취재가 끝난 다음에 스스로 셀프 격리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 못 가고 어허. 이제 방을 따로 얻어서 예.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혹시라도 네. 그렇죠. 예, 옮길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사보에다가 이제 또 실어서 이제 많은 네네. 취재진들이 저희 뭐 같은 취재진이라고 하더라도 방호복 예, 이 D 레벨 이걸 입고 네네네. 취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입는데 뭐 적어도 15분 이상 걸린다고 예, 하는데 예. 그렇기 받아도. 때문에 네네. 아주 그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예. 최전선에서 제대로 경험했다라고 해서 예. 저도 이제 글을 읽어보면서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예. 느껴지더라고요. 인터뷰 하시는 거 보면 이거 입고 있는 동안 2시간 네네. 동안은 네.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그렇죠. 못 가고 어. 이게 습기가 본인이 예, 내쉬는 숨 때문에 습기가 차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제대로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네네. 지금 같으면 이렇게 뭐 안경을 벗거나 고글을 벗어서 닦으면 되는데 네네. 그런 것도 어렵고 네, 감염의 예. 위험 때문에 예.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의료진들의 고충하고 헌신이 대단한데 근데 아주 일부기는 하지만 네. 이 의료진들이 제대로 된 그 대우를 못 받는다라는 그 네네네. 폭로를 해가지고 예, 예.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 코로나19 그니까 가장 극심했던 그 대구에서 예. 그 최전선에서 이렇게 피땀을 흘리신 네네, 의료진들이 네네. 있는데 네. 제대로 된 처우를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아하. 폭로를 했어요. 그 내용을 예, 예. 보면은 코로나19 환자가 이제 점점 대구 지역에서는 줄다 보니까 네. 다시 원래의 근무지로 그렇죠. 돌아가야죠. 돌아가는데 예. 그러면 이제 14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본인의 연차를 예. 소진해서 하라고 한다거나 아하, 그리고 예. 돌아갈 때 이제 괜찮은지 예, 예.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네네. 그 비용을 본인이 또 부담하게 본인이 부담. 그건 한다든지 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게 예. 이런 상황에 처한 의료진만 대구에서 한 3,200명 정도 아이고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예, 예. 이제 너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예. 보건복지부랑 또 대구시에다가 예. 문의를 했더니 예. 밀접 접촉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호복을 다 입고 예. 증상도 없고 네. 이렇기 때문에 병원에다가 이렇게 유급 자가격리를 그러니까 네. 연차 안 쓰고 네네. 이렇게 하는 거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병원 아. 자율에 맡겨야 된다.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스러운 답이 참 좋군요. 이게 예.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가 이렇게 예. 자료를 내서 주장을 한 건데요. 네네. 이제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이게 덕분에 챌린지 다들 아시잖아요. 예. 의료진 네네. 덕분에 예. 헌신과 노력 때문에 지금 이런 네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수 있었는데 네. 이런 감성적인 구호 뒤에 예. 이런 차별과 희생이 있다. 그게 좀 특별 안타깝다. 대우는 못 해줄 망정 그렇게 홀대를 해서야 뭐 그럼 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뭐 누가 나서겠습니까? 네, 여기 네. 김연아 전 간호사분도 네, 예, 보시면은 예. 원래 일을 더 이상 안 하시고 계셨는데 이렇게 그렇죠. 갔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한 네, 국가가 네. 이렇게 그렇죠. 지원과 이런 걸 네.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렇죠. 자, 그럼 이 두 분 다 기자신데 기자로서 뉴스를 계속 접하고 예. 만드는 입장에서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뭐 기대한 대로 바란 대로 끝날만 하면 그런데 이제 끝난 게 아니고 터지고 또 터지고 이렇게 뉴스 특보를 이런 것처럼 오래 해본 그런 경험 혹시 글쎄 제가 뭐 숫자에 있습니까? 약하긴 한데 네네. 정확히 날짜를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95년에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 때가 이런 특보가 이렇게 지속된 예, 예, 게 예. 굉장히 처음이 아니었나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이제 수용 시설이 이제 네네. 교대에 이제 마련됐고요. 예, 예. 삼풍백화점 가까이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생방송을 네. 그때 뭐 대한민국 예. 역사상 그렇게 오래 한 예, 기록이 예. 없었을 당시인데 예. YTN이 이제 그런 생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 또 세월호 때죠. 예, 예. 그때가 이제 제가 전국부 이제 사건 관련 데스크를 맡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그 지역이 바로 제 직할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예. 하루에 3끼 도시락만 제가 제 자리에서만 한 2-5달 정도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전에 제가 기억하는 가장 큰 두 사건을 네. 그 기록을 이번에 경신하지 않나. 아. 왜 영화 올드보이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군만두를 15년만 네. 줄 것이라고 미리 맞더라면 말했다면. 참을 만했을 네, 것이다. 네, 그런데 네. 이게 무한정 이제 계속 길어지니까 네. 또 이번에 또 뭐 가을 겨울에 또 뭐 대유행할 거라는 그런 예, 예. 무서운 또 예고 같은 게 또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사태가 만약에 그때까지 이어진다면 글쎄요, 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긴 특보 상황이 아닐까. 네,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한 전염병 사건이었던 네, 2015년에 네. 메르스 예, 예, 예. 그때도 제가 해당 팀에 있어서 관련 보도를 오래 했어요. 예, 그 예, 당시에는 예. 5월 달에 첫 환자가 네, 1호 네. 환자가 나온 뒤에 네. 5월 31일이었던 음.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이 전염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 예. 하면서 이렇게 그 주의 태세를 경계로 격상을 했나 예, 이렇게 예. 하면서 예. 6월부터 정신없이 확진자가 나오고 뭐 네. 이렇게 했지만 거의 한 6월에서 7월 뭐 예. 이렇게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길진 않았던 네, 것 길지 같아요. 않았어요. 그리고 8월 15일에 원래는 종식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네. 기존 환자들이 다시 검사를 했더니 뭐 바이러스가 다시 재검출되고 또, 이런 네네. 식으로 하긴 했지만 막 새로운 신규 확자가 늘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8월 달에는 원래 네.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결국은 12월 23일 그해 맞아요. 좀, 말에는 네. 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한 6개월 조금 남짓 네. 시였는데 뭐 사실상 종식이 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선언 자체는 네. 큰 의미는 없었는데 아무튼 뭐 네. 근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종식 지금 선언이란 자체 말 자체가 희망으로 거의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 네. 올해 안에 좀 네네. 이렇게 공식으로 네. 공식적으로 종식되는 게 있었으면 정말 바람입니다. 네, 네. 뭐 발에는 봐야죠. 뭐 예, 그래도. 예, 예. 코로나19로 달라진 우리의 일상들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의 헌신 이런 얘기까지 지금 우리가 나눠봤는데 우리 저 작은 소원 하나씩 음성으로 남겨볼까요? 저는 아이들이 마스크 안 쓰고 신나게 네. 뛰면서 학교 가고 짝꿍하고 손도 잡고 네. 그렇게 수업을 듣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신은진 기자. 저는 뭐 이 사랑하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네. 마음 편하게 좀 여행을 좀 가보고 싶다. 네. 지금 뭐 여행 가려고 해도 이제 그 지역 사람들한테 네. 반갑지도 않은 일이 되고 예. 저 스스로가 이제 어디 가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네. 뭐 여행을 잘 못 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술 같은 거에 집에서 이제 먹을 수 있지만 네. 네. 여행은 뭐 일단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좀 답답합니다. 못 나가서. 아, 예. 알겠습니다. 황보선의 스토리. 네, 이번 주 한 영상이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지난 25일에 일어난 경주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추돌 사고인데요. 한 남자아이가 자신의 5살 딸을 괴롭히는 걸로 판단한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던 9살 아이를
쫓는 장면이 있습니다. 쟁점은 이 차량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입니다. 여러 전문가가 CCTV 화면을 분석하면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5월 27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한문철 교통 전문 변호사의 의견 들어보시죠. 자, 먼저 이번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이 CCTV에서 그 사고 장면이 그대로 녹화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그 분노를 표시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그 옆에서 찍은 영상만 볼 때는 저 차가 더 일부러 박았나 일부러 넘어갔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부러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예. 처음에는 단순한 그냥 서로 우회전 중에 일어난 사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연을 보니까 저 자동차가 자전거를 쫓아가는 중에서 일어났던 저거는 운전 부주의에 의한 급하게 쫓아가던 중에 조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는 생각이 저는 이 첫 번째 영상을 보면서도 들었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정면에서 바라본 영상을 보면서도 이건 더욱더 이것은 교통사고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 결을 보면 지금 가해자의 딸이 예. 그 피해자 아동에게 뭐 이렇게 폭력을 당했다. 그랬는데 예. 사과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를 하길래 이 가해자죠. 어머니가 쫓아갔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변호사님은 그 쫓아가는 게 고의로 들이받은 건 아니고 쫓아가다 네. 보니 이게 다치게 됐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쫓아가는 과정에서 좀 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속도에 따라가다가 속도가 빨라졌고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우회전은 더 조심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CCTV 영상을 봤을 때 변호사님께서는 이거는 고의적으로 접촉은 아니고 쫓아가다 부딪힌 거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예. 그 접촉 사고가 일어나고 예. 그 가해자가 내리고 나서 예. 그 피해자 아이에게 뭐 다가가서 구호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게 없이 오히려 혼냈다 이런 이야기 있어서 그러면 고의가 아니냐 이런 또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거는요. 내릴 때까지도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엄마는. 예. 엄마는 화가 나서 너 왜 그랬니? 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얘가 좀 다치지 않았나? 그건 이제 뭐 아직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죠. 우선 그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겟 삼아서 일부러 들이받았냐? 거기에 대해서는 빠르게 우회전하다 보면은 차가 원심력에서 바깥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리다 보니까 반대쪽 핸들을 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전거랑 부딪히게 됐고요. 그 자전거랑 부딪히면서 그때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 자전거랑 부딪히면서 핸들 다시 반대로 꺾습니다. 예. 만약에 일부러 그랬으면 더 밀어붙이죠. 자, 그러면요. 그래서 우선 고의가 아닌 것으로 예. 보여지고요. 고의가 아니라 네,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분석했지만 다른 의견을 낸 전문가들도 참 많습니다. 네, 이게 고의냐 실수냐 살인 미수냐 아니면 예. 그냥 교통사고냐 정말 말이 많습니다. 네네. 네, 이 사건을 처음 알리고 영상을 공개한 쪽이 피해자 초등학생 예, 누나인데요. 예. 누나 그러니까 올린 글을 보면은 동생한테 운전자가 괜찮냐는 말도 없었고 예. 119 신고도 목격자가 대신했다. 이건 완전한 살인 미수행이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일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그 의견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어요. 이게 운전자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 네네. 주목을 해서 예. 이 차를 고의적으로 자동차가 예. 자전거를 고의적으로 박았고 들이받았다. 예. 네. 넘어지는 걸 보고도 안 예. 멈췄기 때문에 예. 일필적인 살인미수죄 적용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네네. 의견을 한 그 교통사고 전문 로펌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예. 하기도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살인미수죄보다는 특수상해 쪽이 네네. 좀 아무래도 의견이 더 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이를 치고 나서 운전대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네네. 튼 걸 보니까 예. 상해 고의는 있을 수 있어도 있을 수 있어도? 살인 미수는 네네. 아닌 것 같다. 이런 하다. 의견들이 있고요. 네네. 뭐 결국은 고의성 입증이 예. 이 사건 가리는데 굉장히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목요일에 이 피해자 예. 어린이를 불러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네네. 운전자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 25일에 한번 1차로 조사를 했고 예. 그 2차 조사를 다음 주에 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 네, 이 과정에서 고의성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판가름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사건을 좀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경주경찰서가 교통범죄수사팀이랑 형사팀이랑 예. 합동으로 팀을 꾸려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교통사고를 예. 또 이렇게 다량의 인명피해가 그러게요. 발생하지 않았는데 많은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많은 팀들이 네, 이렇게 합동으로 팀을 꾸린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고가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예. 고의성이 입증되느냐 안 되느냐에 예, 따라서 만약에 어느 법을 특수상해, 적용하느냐. 네네. 특수상해, 고의성이 있으면 특수상해, 네. 없으면 민식이법. 여기가 네. 스쿨존 지역이라 그렇죠. 민식이법이 적용될 네네네. 예정인데요. 예. 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고의성이 입증돼서 특수상해가 적용되면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은 없는데 징역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까지 가능을 하고요. 민식이법은 최대 15년까지 징역이 선고가 가능해요. 고의성이 없어도. 고의성이 없어도 실수라도 가중 처벌되는 것 때문에. 근데 벌금형은 또 따로 있어요. 징역뿐만 아니라 500만 원에서 또 한 3천만 원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어떻게 나올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분도 영상을 아마 보셨겠죠? 예, 뭐 다들 보셨겠지만,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순간 움찔해서 이렇게 뭐 사고를 낼 수는 있겠지만, 아주 짧은 거리에서 그렇게 오래 쫓아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좀. 일단 운전자는 성인이고, 뭐 9살 어린이를 차량으로 뒤쫓아간 것 자체가 사고가 안 났더라도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또 이 아이가 이 사고가 난 뒤에 다행히 골절상까지는 입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하고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도 쪽으로 넘어져서 다행히 크게 안 다쳤는데 만약에 자전거가 반대 방향 그러니까 차량 앞쪽으로 넘어졌으면 정말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쳤을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번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된 이 영상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혹시나 두 분 취재하시면서 기막힌 뭐 교통사고 취재 경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뭐 아이들 사고 취재하다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 특히 글쎄요. 근데 이게 사실 요즘에 좀 발달한 부분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CCTV 얘기를 했지만 저희 때는 그렇게 생생하지 못했던 게 CCTV가 없었어요. 제가 기자 생활을 이제 94년부터 시작할 때는 CCTV가 있어도 아주 특정한 그런 곳이 아니면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꼭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그 현장 가서 소위 말해서 이제 타이어 쓸린 자국 스키드 마크라고 하죠. 그런 거나 아니면 파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이제 사건을 재구성한다든지 그걸 기사로 쓰고 영상을 찍고 해가지고 했는데 글쎄요 뭐 요즘엔 이런 CCTV 덕분에 이게 뭐 현실이 아닌 영화 같은 좀 그런 좀 때로는 뭐 비극적이기도 한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좀 일부 뭐 노출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이걸 목격한 기자들한테는 또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TV로 집에서 다 같이 한꺼번에 보면서 어머머머 이랬던 게 아니고 밀폐된 공간이 이런 좁은 데서 기자 한두 명이서 먼저 이 좀 충격적인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그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가장 생생한 장면을 골라서 편집해서 방송을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좀 모자이크 칠 것이냐. 근데 뭐 이제 모자이크 쳐서도 많이 나가지만 기자 본인은 이걸 너무 이제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좀 정서에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도 저도 봤는데 자체가 충격적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운전자가 고의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하여튼 그 자체만으로도 저도 되게 참 깜짝 저도 놀란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저도 교통사고 특히 어린이가 그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아이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리미법, 태호 유찬이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 교통사고 아이들 이름 딴 법이 너무 참 슬퍼요. 피해자 아이들을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이게 이 두 법이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세리미법 같은 경우에는 그때 2013년에 3살 어린이가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서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아이들 타고 다니는 차량에 보호자가 탑승하게 하고 또 안전교육도 받게 하고 또 어린이들 모두 안전띠 매고 출발하도록 하게 했던 법이 세리미법인데 이 태호 유찬이법 같은 경우는 세리미법 사각지대 때문에 생긴 법이에요. 이게 지난해 송도에서 그 어린이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사고가 크게 나서 아이들 2명이 숨진 일이 있었는데 사설 축구클럽이 그 세리미법 대상이 아니어서 이런 사고를 좀 막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또 태호 유찬이법이라고 이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이 되어서 이제 좀 촘촘하게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을 좀 지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들이 더 이상은 안 나오는 그런 안전 운전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법적으로 다 이제 다 제재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모르죠. 또 이제 또 어느 또 사각지대가 또 나와가지고 또 법을 만들어야 될지.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사랑방의 스토리텔러 윤현숙,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숙취 깔 준비 되셨어요? 청정제주 숙취 비법이 탄산을 만났다. 술깨 스쿼드!
HN 가스강.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일일 일깡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루에 한 번 가수 비의 노래 깡을 듣는다는 말인데요. 2년 전의 노래가 다시 소환되고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일상에도 화려한 조명이 감싸길 바라면서 비의 깡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황보선의 스토리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